정보과학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7번 선택문 중에서 첫 번째 if문을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1페이지입니다. 자, 먼저 if문의 형식은 선택문에는 사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if문 말고도 스위치 케이스문이 있는데 스위치 케이스문은 나중에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고 먼저 if문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형식은 if 다음에 괄호를 쓰고 괄호 안에 이렇게 조건을 씁니다. 그 다음에 명령문을 쓰면 자, 기능 주어진 조건의 만족 여부에 따라 특정 명령문을 수행한다. 즉 조건을 만족하면 명령문을 실행하고 만족하지 않으면 스킵 건너뛴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조건을 만족하는 녀석들만 명령문을 동작한다. 자, 그래서 간단한 내용이 되겠고 자, 근데 이 if문을 쓸 때 주의할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명령문의 뒤에는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세미콜론 썼었죠. 근데 이제 모든 명령문의 끝에 세미콜론이 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이 부분이나 이런 부분, 헤드 부분에 세미콜론이 오지 않죠. 마찬가지로 if문에도 이렇게 세미콜론을 쓰면 안 됩니다. 자, 세미콜론을 쓰면은 에러가 나요. 첫 번째, if 조건 뒤에 세미콜론 쓰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명령문이 하나일 때 상관없지만 명령문이 두 개 이상일 때는 자, 이렇게 중괄호 블럭을 지금까지 메인 함수에서만 중괄호 블럭을 썼지만 이제 이 부분에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명령문이 두 개 이상일 때는 반드시 이렇게 중괄호 블럭으로 묶어줘라.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if 뒤에 세미콜론 붙이지 않는다. 자, 두 번째는 명령문이 하나이면 상관없지만 명령문이 두 개 이상일 때는 중괄호 블럭을 묶어라.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코드 블럭에 새로운 기능을 하나 써보겠는데 파일 메뉴의 New에 프로젝트를 쓰겠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 기능을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본 코드를 굳이 쓰지 않아도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습 예제를 해볼까요? 자, 0보다 큰 수가 입력되면 입력한 수의 제곱한 값과 3으로 나눈 나머지 값을 구합니다. 그래서 결과화면처럼 자, 양수가 들어오면 이렇게 제곱한 값과 3으로 나눈 나머지를 출력하는데 음수가 들어오면 스킵 건너뛰어서 동작하지 않게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자, 이 품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코드 블럭 실행해서 자, 새 프로젝트입니다. 파일 메뉴에 New에 자, 이번에는 프로젝트 이 녀석으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누른 다음에 콘솔 어플리케이션 여러분들이 F9를 눌렀을 때 뜨는 까만 창 있죠? 여기 콘솔입니다. 콘솔 어플리케이션 선택하고 그 다음 플리스 메이커 셀렉션 C 그 다음 넥스트 그 다음 프로젝트 타이틀은 예제니까 EX01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단추 눌러서 자, 바탕화면에 저장하면 되겠네요. 넥스트 finishi까지. 자, 그러면 그 전에 MT 파일 만들었을 때와는 다르게 하얀 화면이 아니라 회색으로 아무 코드도 안 뜨죠. 자, 그럼 어떻게 여느냐면 화면 왼쪽에 프로젝트 창이 있죠. 자, 여기에 보면 프로젝트 이름이 있고 소스 왼쪽에 플러스 표시를 눌러서 펼침 누르면 메인.c가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기본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드를 잠깐 설명드리면 지금까지 못 보던 코드가 있는데 자, 이건 뭐냐면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점 헤더라는 파일인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로또 번호 추첨기나 이런 코드를 만들어 볼 텐데 이때 랜드라든가 이런 함수를 쓰기 위해서는 요 헤더 파일이 필요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지웁니다. 자, 그 다음에 메인 함수 앞에 있는 이건 뭐냐? 제가 예전에 함수에 대해 설명을 할 때 이 부분은 입구라고 했고 이게 입구라고 했죠? 입구. 그 다음에 여기가 출구라고 했죠. 출구. 자, 입구는 비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근데 나가는 출구에 인트 정수형을 보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때 보내는 명령이 바로 return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되돌려주라는 뜻이죠. 자, 되돌려줘라. 뭘? 여기 있는 0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나를 호출한 놈한테 보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0의 의미는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끝났다는 의미거든요.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끝났다는 의미로 0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C 컴파일러가 반드시 이렇게 하게끔 엄격하게 규정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쓰지 않아도 이상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생략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컴파일러는 반드시 이걸 써야만 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뭐 이걸 혹시라도 우리가 썼던 코드에서 에러가 나면 이 부분을 써주면 되겠고 지금 우리가 코드블록 환경에서는 이 부분을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자, 이제 바탕화면에 가보세요. 바탕화면에 가보면 자,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만들었죠. 그러면 이렇게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자, 폴더 안에 들어가 보면 자, 이렇게 그 전에 저걸 먼저 해야겠네요. 자, 일단 코드블록에 가서 F9를 눌러보세요. F9를 누르면 자, 이제 빈 콘솔 창이 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EX02 창에 들어가 보면 과거에는 파일 형태로 하면은 확장자 .cin 파일, 그 다음에 .5in 파일, .exe 파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프로젝트로 만들게 되면 EX01이라는 폴더 안에 이게 정리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bin이라는 폴더는 바이너리 약자인데 여기 안에 들어가면 여기에 실행 파일이 있고 그 다음 obj, 오브젝트 약자입니다. 요 안에 들어가면 여기에 오브젝트 파일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루트에 두 개의 파일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코드 작사는 C 코드가 main.c입니다. 이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파일을 오픈시킬 때는 프로젝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파일을 오픈시키면 됩니다. 이게 CBP가 코드블록 프로젝트 약자예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열 때는 main.c를 여는 게 아니라 이 CBP 파일을 열어야 된다. 그래야 프로젝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main.c를 열어도 파일은 열리지만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코드블록 프로젝트 파일 자, 이걸 오픈시켜야 된다. 자, 그 다음 자, 그리고 이제 간혹 이렇게 했는데 왼쪽에 있는 이 창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띄우느냐? 자, 코드블록의 단축키 몇 개 알려드리겠는데 화면 하단에 보면 빌드 메시 창 있죠. 가끔 이게 안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있어야 에러가 나면 예를 들면 printf, 프린트라고만 쓰면 hi 자, 에러가 나겠죠. 이 에러 메시지가 이게 떠야 되는데 요 메시지 창이 없으면 에러가 어디서 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요 창은 키보드에 있는 F2 기능키 눌러보세요. 그럼 이렇게 창을 넓게 쓸 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F2 자, 그 다음에 아까 왼쪽에 있던 매니지먼트 창인데 요거는 Shift 키하고 F2 눌러보세요. Shift 키와 F2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화면을 제어하는 단축키를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교환 보면서 자, 0보다 큰 수가 입력되면 입력한 수의 제곱한 값과 3으로 나눈 나머지를 출력해라. 자, 결과물 봤더니 자, 그러면 숫자 하나 입력받겠는데 자, int num 우리 많이 했던 거죠. 이제 printf 자, 양수 입력 땡땡 그다음 scanf %d 포인터 num 자, 우리가 그동안에는 자, 이렇게 정수 입력 받았죠. 자, 그런데 앞으로는 자주 쓰는 이 num이라는 변수 너무 자주 쓰잖아요. 그럼 굳이 num까지 안 써도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는 한 글자로 줄이겠습니다. n 자, 이렇게 해도 뭐 우리가 서로가 이해할 수 있으면 뭐 큰 문제 없겠죠. 그래서 좀 코드를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고 자, 그 다음에 제곱한 값과 3으로 나눈 나머지 자, 결과 변수 만들어 볼게요. 자, int 제곱은 스퀘어입니다. 스쿠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3으로 나눈 나머지는 모듈로 연산이라고 했죠. 3이니까 3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이거는 결과 변수죠. 자, 그 다음 자, 그러면 구했으면 변수를 선언했으면 스퀘어는 곱셈 연산자 쓰면 되겠죠. n 곱하기 n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mod 3은 자, 나머지 퍼센트 기호를 사용한다고 했죠. 자, 퍼센트 3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printf 제곱한 값 땡땡 자, 퍼센트 %d 콤마
스퀘어를 출력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printf 3으로 나눈 나머지 땡땡 %d, 마지막은 역슬래시는 없어도 되겠네요. mod 3. 자, 실행하면, 자, 13을 넣었더니 13을 제곱하면 169, 다음 3으로 나눈 나머지 일어나는데 이게 붙어서 나왔네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끊어져야 되죠.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역슬래시n을 빠뜨렸죠. 여기에 역슬래시n을 추가하겠습니다. 실행하면, 자, 13, 자, 169와 1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양수를 입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꼭 음수를 입력한 친구도 있겠죠. 그러면 제곱한 값은 이상이 없는데 3으로 나눈 나머지 음수가 나옵니다. 나머지 값이 음수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아예 양수가 나왔을 때만 이게 동작하게 만들고 싶어요. 일종의 에러 처리를 하는 거죠. 자, 이럴 때 if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if, 자, 조건은 양수일 경우, 양수라는 얘기는 n 변수가 0보다 크다가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가독성을 위해서, 코드의 가독성을 위해서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 이 중괄호 블럭 다음에 이렇게 탭키로 띄우는 겁니다. 스페이스바로 띄우는 거 아니에요. 탭키로 이렇게 띄워서, 그러면 여기 이제 같은 레벨이 되는 거예요. 같은 레벨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자, if 다음에도 탭키로 우리가 띄워줍니다. 제어문이니까. 그러면 한꺼번에 띄워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각각 탭키 누르기 귀찮잖아요. 블럭 잡아보세요. 블럭 잡은 다음에 탭키를 누르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갑니다. 너무 많이 갔어요. 반대쪽으로 오고 싶어요. 밑에 같이 어떤 키 같이 누르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Shift 키를 같이 누르면 돼요. 그래서 Shift 탭을 누르면 왼쪽으로 옵니다. 자, 이렇게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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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ft 탭, 탭, 탭.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보기 좋게 가독성 있게끔 이렇게 중괄호 블록 다음에 이렇게 줄을 맞춰주고 탭키로, 그 다음에 if문 다음에도 이렇게 탭키로 이렇게 맞춰줍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과제로 내드린 영상 보면 알겠지만 C에서는 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에러가 나지 않는데 파이썬 같은 언어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에러가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했더니 음수를 넣는데 동작 안 해야 되는데 동작해요. 문제가 뭘까요? 맞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강조했던 바인데 명령문이 하나일 땐 상관없는데 두 개 이상일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면 명령문이 하나일 땐 상관없는데 두 개 이상일 때 반드시 중괄호 블록으로 묶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중괄호 블록으로 묶어줘야, 그래야 정상적으로 이제 동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를 넣으면 동작하지 않겠죠. 스킵 건너뛰는 겁니다. 그래서 중괄호 블럭을 써서 요거를 하나의 if에 속하는 명령문 하나로 간주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주의할 점 얘기했었는데 요 뒤에 한번 세미콜론 넣어볼게요. 자, 세미콜론. 자, 실행하면, 자, 6 됐습니다. 자, 음수를 넣었더니 또 동작해요. 왜? 문제가 뭐냐? 자, 이렇게 세미콜론 하나만 쓰면 이거 우리가 널 명령문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명령문이거든요. 그러면 이 if문이 여기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if문이 돼버리죠. 자, 그래서 차라리 신텍스 에러가 나면 좋은데 이런 부분이 에러가 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if문 뒤에는 세미콜론 붙이지 않도록 할 것, 명령문이 하나일 때 상관없지만 두 개 이상일 때는 중괄호 블럭으로 묶을 것, 그 두 가지를 유념하기 바랍니다.